여러분, 지금 월가에서 소리 없이 터지기 시작한 초대형 펀드 폭탄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위험한 진실에 대해 혹시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미국 금융의 심장부에서는 블랙록과 블랙스톤 같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루아울과 같은 거대 기관들까지 가세하여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금이 부족하니 인출을 기다려달라는 당혹스러운 통보를 투자자들에게 연이어 보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며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이 왜 갑자기 고객의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먼 나라 미국 월가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소동으로만 치부하고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험한 펀드들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무려 17조 원어치나 팔려나가 있으며 한국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펀드의 수익률 하락을 넘어 한국 금융주와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 전반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금융 폭탄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하필 지금 터졌는지, 그리고 우리 계좌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처음 듣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사모펀드의 정확한 정의와 구조입니다. 사모펀드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개념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공모펀드와 비교해보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 주식이나 국채를 사기 위해 가입하는 코스피 ETF 같은 상품들은 시장의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팔리는 공모펀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모펀드는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로부터 조용히 돈을 모아 비상장 기업이나 대형 부동산 같은 특수 자산에 은밀하게 투자합니다. 보통 49명 이하의 소수 투자자에게만 자금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그림자 시장에서 매우 공격적이고 대담하게 자본을 움직이는 특징이 있죠. 특히 일반 펀드보다 규제가 훨씬 느슨하고 막대한 빚을 레버리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구조 덕분에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압도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이 사모펀드 중에서도 사모신용, 즉 영어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금융 시스템에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균열에 관한 것입니다. 사모신용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사모펀드가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높은 이자 수익을 챙기는 일종의 합법적인 기업 대출 구조입니다.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연 10% 안팎의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이 시장은 2020년 8천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불과 6년 만인 2026년 현재 3조 달러를 넘어서며 전 세계적으로 4배 가까이 몸집을 불리는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시장은 이제 단순한 틈새 시장을 넘어 미국 전체 신용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떼어낼 수 없는 거대한 몸통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팽창하며 참여자도 바뀌어 초기에는 대형 연기금만 참여했으나 이제는 일반인들의 은퇴 계좌인 401k 자금까지 이 위험천만한 사모 대출판에 섞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해버린 시장에서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상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위기의 서막은 2026년 2월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거대 운용사에서 시작된 환매 중단 신호탄과 함께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환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은행에 예치한 돈을 찾듯이 투자자가 펀드에 넣었던 내 소중한 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블루아울이 운용하던 OBDC라는 핵심 펀드에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청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블루아울은 당장 투자자들에게 줄 현금이 부족하니 보유한 자산들을 하나씩 팔아서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사실상의 차용증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믿고 맡긴 재테크 클럽 사장이 현금함이 비었으니 클럽의 소파와 샹들리에를 당근마켓에 팔아서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꼴입니다. 이어서 기술 섹터 전문 펀드인 오틱에서도 환매 요청이 전체 자산의 15%까지 치솟았고 블루아울의 주가는 단 6개월 만에 40%나 폭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무너진 도미노는 전 세계 최대의 대체 투자 전문 회사이자 힐튼 호텔까지 소유했던 월가의 거물, 바로 블랙스톤이었습니다. 블랙스톤이 굴리는 비크레드 BC레드라는 간판 펀드의 규모는 약 8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2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펀드에서 전체의 7.9%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블랙스톤의 자금 관리 시스템에 비상등이 켜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펀드는 분기마다 최대 5%까지만 돈을 빼주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요청이 이를 훨씬 초과하자 블랙스톤은 정말 충격적인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회사 자금은 물론 임직원 25명 이상의 개인 사비까지 탈탈 털어 약사 5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억지로 펑크난 구멍을 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매 한도를 5%에서 7%로 급하게 늘리고 모자란 돈은 직원들 쌈짓돈으로 채웠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도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죠. 세계 최대 투자 회사가 현금이 없어서 지점장과 직원들이 자기 지갑을 열어 돈을 내주는 모습을 보고 누가 그 회사를 계속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전 세계 자산 운용업계의 끝판왕이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지분을 모두 거머쥐고 있는 블랙록까지 등판하게 됩니다. 블랙록은 2026년 기준 연간 약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는 한국 GDP의 7배 규모를 가진 공룡입니다. 그런 블랙록이 야심차게 인수한 H랜드 펀드에서도 투자자들이 9.3%나 되는 대규모 환매를 요청하며 월가의 심장부까지 위기가 전염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은 냉정하게 약속된 5%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음 분기로 넘겨버리는 이른바 인출 셔터를 절반쯤 내려버리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천하의 블랙록마저 돈을 내주는 문을 닫아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블랙록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7%가 증발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환매 제한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투자자들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무조건 먼저 빠져나가는 놈만 살 수 있다라는 처절한 뱅크런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이 거대한 환매 폭탄이 줄줄이 터지고 있는 진짜 섬뜩하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 환매 사태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과연 이 거대 펀드들이 대체 누구에게 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정답은 바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즉 매달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는 SaaS, AAS라고 불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려 1,900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사모펀드의 손으로 넘어갔으며 그 거래 규모만 해도 4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현재 사모신용 펀드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빌려준 돈은 자그마치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사모펀드 대출 리건 중 한 건이 전부 이 소프트웨어 동네에 몰빵되어 있다는 뜻으로 매우 위험한 자산 쏠림 현상을 보여줍니다. 대체 왜 사모펀드들은 그토록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구독료 수익이 주는 강력한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마진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한번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기 힘든 이른바 락인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미 구축된 업무 시스템을 바꾸려면 막대한 재교육 비용과 데이터 이전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존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펀드 입장에서는 이보다 완벽한 대출 대상이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올 현금 흐름이 뻔히 예측되니 그것만 믿고 거액을 팍팍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반전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혁명의 등장이었습니다. 단순히 AI 관련 주가가 오르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클로드나 챗 GPT 같은 AI가 기존 소프트웨어가 하던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매달 거액을 내고 청소 도우미를 부르다가 성능 좋은 로봇 청소기를 한 대 사자 더 이상 도우미가 필요 없어진 상황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문서 정리, 인사 관리 시스템 등 비싼 돈을 내고 쓰던 기업용 소프트웨어들을 이제는 AI에게 시키면 되니 기업들이 구독을 대거 해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당장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낼 능력조차 급격하게 상실해버리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모펀드가 믿고 있던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담보가치 자체가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사모펀드가 빌려준 돈의 25%에서 35%가 AI 때문에 사업 모델이 파괴되거나 영구적으로 대체될 위험에 처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미 약 70조 원 규모의 대출은 시장에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부실 채권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 금융시장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미국 사모대출 부도율은
5.8%를 기록하며 지수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 진짜 폭탄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위험자산 전반을 흔들어 우리 계좌까지 직격탄을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가 직접 저 펀드에 투자한 것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옆 동네 상가에 불이 난 수준이 아니라 그 불길이 우리 집 담벼락까지 빠르게 번져오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거대한 사모펀드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큰손들은 불안함에 주식 같은 위험자산 전반을 싹 다 팔아치우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주식도 같이 팔려나가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비용도 확 비싸져 버립니다. 결국 내가 저 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돌고 돌아 내 포트폴리오와 내 계좌에 치명적인 직격탄이 날아오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기사에 나오는 AI 이슈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내부 구조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펀드들은 남에게 빌려준 대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또 빌려 다른 곳에 다시 대출해주는 후방 레버리지라는 위험한 마법을 부려왔습니다. 빚을 2번 겹쳐 쓰는 아슬아슬한 구조로 수익을 뻥튀기 해왔지만 최근 천하의 JP모건이 담보 가치를 문제 삼아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며 모래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마른 펀드들은 대출 자산을 시장에 팔아야 하지만 주식처럼 바로 팔리지 않아 결국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자산을 던지게 됩니다. 누군가 급매로 자산을 반값에 던지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남아있는 다른 자산들의 가치까지 연쇄적으로 폭락하며 시장 전체가 나락으로 갑니다. 현재 웰스파고 80조 원, 뱅크 오브 아메리카 48조 원 등 미국 핵심 은행들이 이 시장에 물려있는 금액만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사태는 그림자 금융의 구석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 핵심 은행 시스템 한복판에 핏줄처럼 연결된 초대형 시한폭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언급한 바퀴벌레 이론을 떠올려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실체의 아주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부엌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는 건 보이지 않는 싱크대 벽 뒤에 수천 마리가 이미 우글거리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블랙록과 블랙스톤 같은 1등 기업들에서 터진 환매 중단 사태는 단지 우리 눈에 띈 첫 번째 바퀴벌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 베스트는 펀드들이 자산을 차질 없이 잘 매각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제때 돌려주고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아직은 부도율이 역사적 평균 아래라며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하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는 연준의 무제한 자금 공급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영구적으로 박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규모는 작년보다 73%나 급증했고 펀드는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하며 정작 돈을 벌어야 할 기업들은 AI에게 털리는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UBS는 최악의 경우 부도율이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고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공포스러운 수준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안방인 한국 시장의 이야기를 해볼 시간인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판매한 해외 사모대출 상품의 잔액은 무려 1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 사태를 태평양 건너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미 주요 증권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사사건건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금융업계는 한국에 들어온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등급 자산 위주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직접적인 손실보다 돈맥 경화의 나비 효과입니다. 미국 사모 신용 시장에 돈줄이 얼어붙으면 전 세계의 달러가 도는 신용 환경 자체가 팍 식어버리고 저수지의 물이 마르듯 하류에 있는 한국 시장도 무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빌려올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순식간에 치솟게 되며 이는 곧 기업의 경영 부담과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또한 글로벌 큰손들은 공포가 덮치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치우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역시 외국인 자금 이탈로 멱살을 잡혀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사모펀드 사태와 맞물리며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우리나라 4대 금융주의 주가가 단기간에 훅 빠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내 계좌에 저 미국 펀드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신용 경색의 파도가 어떤 경로로 내 주식 계좌를 덮치는지 그 흐름을 무조건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눈앞에 떨어진 이 폭탄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뚫어져라 쳐다봐야 할
세 가지 결정적인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음 분기 환매 요청 비율인데 블랙록의 9.3%나 모건 스탠리의 10.9% 같은 숫자들이 꺾이지 않고 더 치솟는다면 이는 거대한 댐에 금이 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땡처리 가격으로 펀드들이 돈을 내주기 위해 보유 자산을 원래 장부 가격보다 훨씬 후려친 헐값에 팔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신뢰는 그 즉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들의 돈줄 옥죄기인데 대형 은행들이 단체로 자금 밸브를 잠가버리면 사모신용시장 전체의 피가 한꺼번에 말라버려 회복 불가능한 지옥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모신용은 가격이 매일 찍히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라서 운용사가 장부에 적어둔 100점짜리 가격표가 만기 때 열어보니 텅 빈 사기극으로 드러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같은 전 세계 경제의 심장들이 이미 이 시장에 수십조 원씩 물려 있어 이들의 건전성이 흔들리는 순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조건 안전하고 이자를 많이 준다며 탐욕스럽게 개인 투자자의 돈까지 끌어들였던 그림자 금융의 돈잔치가 이제 냉혹한 현실의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이는 곧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모펀드들의 수익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블랙록과 블랙스톤 같은 거인들이 동시에 현금이 없다고 두 손을 들고 대형 은행들이 담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견고해 보이던 구조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뜻합니다. 비록 당장 내일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단계는 이미 지났기에 우리는 다가올 세 가지 신호를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월가의 사모펀드 사태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경제 소식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밤을 새워가며 팩트체크를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진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하며 우리 모두 끝까지 살아남아 부자가 됩시다.